자, 원정대 득점 이거 폐지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오피셜로 폐지됐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약간 분위기가 거의 되는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논의가 되면 사실상 보통은 이미 거의 결정되기 직전의 단계의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법 오래 얘기를 했어요. 아마 예전부터 이미 몇 시즌 전부터도 아니 10년 전에도 저는 이 얘기가 있었던 기억은 있어요. 거의 떡밥처럼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얘기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력한 감독들 중에서 생각보다 좀 꽤 되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과연 맞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세페린이나 어떤 UEFA가 좀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어떤 룰 변화를 그냥 갑자기 땡겨가지고 야 없을까? 이러진 않는다. 그렇죠. 논의는 길게 논의 길게 했는데 뭐 이게 옳은 방식인지 아닌지에 대한 건 우리가 또 시즌을 지켜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뭐 나름대로 논의는 오래 했을 것이다. 막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좀 더 축구를 재밌게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공평성은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형평성은 생길 수 있는데 재미가 없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일단 UEFA는 발표를 했습니다. 6월 24일이었습니다. UEFA가 원정 다득점 룰 폐지를 발표하게 됐는데, 다가오는 2021-22 시즌부터 그러니까 바로 이번 시즌 새 시즌부터 원정 다득점 룰은 삭제가 됩니다. 당연히 챔스, 유로파, 그리고 이제 도입될 유로파 컨퍼런스까지 모두 원정 다득점 룰 없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1, 2차전 합계 전수가 이제 무승부일 시에는 무조건 연장전에 가고 또 승부차기까지 가고, 그래서 중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초과 근무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연장에 저는 생각보다 많이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저는 연장 많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빡이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몰라요. 나 이 폐지한 거를 막 말도 안 된다, 재미없다, 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난 내가 봤을 때부터 이미 원정 다득점제가 실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원정 다득점제 때문에 생기는 그 오묘한 묘미가 있어요. 챔피언스리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명승부들이 있고요. 토트넘 아약스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없어지는 건 좀 아쉬운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사실 UEFA 대회가 항상 원정 다득점 룰이 있어 왔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왜냐면 이 도입된 연도 자체가 1965년이기 때문에 그래.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 그 이전부터 축구 봤어라고 하실 분이 과연 계실까? 왜냐면 이전이면 뭐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축덕이자 대단한 전문가 한의원님, 한준희 해설위원님도 이거보다 후에 태어나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의 자료들을 영상으로 보는 거 말고 라이브로 본 사람들, 해외 축구를 접한 사람들 중에 이거 이전부터 본 사람들은 정말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 어떤 방식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정 다득점은 항상 우리가 UEFA 대회에서 정말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인데, 과연 UEFA는 무슨 이유로 이 룰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는가? UEFA가 다행스럽게도 바로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 이유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UEFA가 밝힌 원정 다득점 룰 폐지 이유를 살펴보면 70년대 중반부터, 이 70년대 중반이 UEFA가 밝히기로는 확실하게 통계가 매겨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전에는 이제 이런 거 좀 수집하고 하는 게 지금이랑 많이 자료적으로 봤을 때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게 많았겠지. 기술의 부족도 있었고. 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홈 원정의 승률을 변화해보면 70년대 중반쯤에는 홈팀 승률이 61%, 엄청나게 높았네요. 원정팀 승률은 19%였습니다. 근데 원정 가면 진다고 보면 돼, 이 정도면. 거의 그렇죠. 최근 들어서 홈과 원정의 승률을 비교해보면 홈 승률 47%, 원정 승률 30%. 굉장히 그 간극이 좁혀졌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확실히 홈 원정 승률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홈 원정 평균 골수를 비교해보면 70년대 중반에 홈 평균골이 2.2골, 원정 평균골은 0.95골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홈 평균골이 1.58, 원정 평균골이 1.15로 굉장히 간극이 좁아졌어요. 이게 원정 다득점 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속적으로 홈팀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원정 가는 팀들이 상쇄시키기 위해서 전술적으로도 변화를 줬을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승률의 변화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시메오네가 이 유행시킨 두 줄 수비 4-4-2라거나 이런 경우는 원정팀이 질 수 있는 확률을 좀 나는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전술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단 홈 원정 승률이 뭐 이것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대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숫자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UEFA에서는 일단 홈과 원정의 승률이 이렇게 간극이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굳이 지금 원정팀에게 뭔가 불이익을 만회해주기 위한 특별한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정 다득점제는 어쨌든 원정팀한테 어느 정도 불리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룰이었다고 그동안은 설명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원정팀 니네 수비적으로 하지 말고 더 어드밴티지를 줄 테니까 공격해. 이렇게 뭐 얘기를 나름대로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정팀이 불리하니까 원정팀의 한 골 가치를 조금 더 높게 책정해주겠다. 그렇지. 이게 그동안 원정 다득점들의 의의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홈팀이건 원정팀이건 홈과 원정의 간극이 좁혀지고 이길 팀은 이기고 뭐 승률과 어떤 원정팀의 불리함도 점점 좁혀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팀에게 한 골 이상의 가치를 줄 필요는 없다. 이게 UEFA의 근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 여름부터 경기당 평균 골수도 매우 안정적으로 이제 간극이 좁혀졌는데 위민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여자 챔피언스리그의 평균을 보면 홈 득점이 1.92골, 원정 평균 득점이 1.6골이니까 이것도 지금 홈과 원정의 구분이 굳이 크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자 축구 쪽에서도 물론 여자 축구랑 남자 축구는 좀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UEFA에서는 이렇게 예시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UEFA가 내린 결론은 홈의 어드밴티지가 감소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원정팀의 불리함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 이유들을 몇 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제 예측을 해놨는데 첫 번째 UEFA가 내린 이유는 경기장 품질 및 규격의 개선 그리고 인프라의 개선 때문에 이제 다른 경기장을 가도 홈 경기장의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원정팀이 불리함에 놓일 일은 거의 없다. 우리는 이제 응원의 열기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좋은 구장들의 이 원정 라커룸 일부러 안 좋게 만들어요. 그렇죠. 특히나 예전 구장으로 갈수록 더 많이 안 좋습니다. 요즘 구장은 그래도 비교적 원정 라커가 뭐 나쁘지 않게 돼 있는데 가끔 이렇게 사진 비교한 거 보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 컨디션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점점 그러니까 요즘 구장들은 다 좋잖아요.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원정 라커룸 봤거든.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사진으로 봤을 때. 요즘은 그래도 기본은 하니까 예전이랑 다르게. 그리고 이제 뭐 잔디 상태나 아니면 예전에는 경기장 크기도 각각의 지역마다 그게 좀 달랐었어요. 규격이 딱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예전에 하이볼이 약간 작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거의 다 표준화에 맞춰져 있는 게 거의 추세고 그렇게 리모델링 하는데도 비용이 얼마든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경기장들이 표준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크기나 혹은 경기장의 잔디 상태에 따른 어떤 변수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적어지게 됐다. 대부분의 경기장들이 어느 정도 시설을 최소한은 갖추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유를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보안의 강화다. 예전에는 아마 이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원정팀이 이동 중에 위협을 받거나 뭔가 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동을 못하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경기장 안에서 이 원정팀들이 뭔가 린치를 당한다거나 위협을 느끼거나 그럼 뭐 어쨌든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게 다행히 보안이 강화되면서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적어지게 됐다. 세 번째는 심판 관리의 강화다. 이건 아무래도 홈 어드밴티지라고 흔히 얘기하는 홈콜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거는 점점 더 시스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VR도 있고 골라인 테크놀로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보다 광범위하고 정교한 TV 방송, 미디어, 영상 자료가 여기저기 퍼지게 되면서 우리가 안 가본 경기장도 어느 정도는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 파악이 좀 된다는 거. 다섯 번째는 보다 편안한 이동 및 여행 조건. 그것도 다 이제 뭐 비행기나 버스나 잘 돼 있으니까 훨씬 잘 돼 있죠. 원정을 갔을 때 그것도 조금 약간 줄었다. 뭐 틀린 말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압축된 일정.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예전보다는 달라진 환경에서 이유를 찾는 것 같고 일곱 번째는 경기 형식의 변화라고 UEFA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더 이상 원정팀에게 한 골 이상의 가치를 더 심어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더 이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UEFA는 설명하고 있는데 따라서 1965년도에 도입된 원정 다득점률은 이제 원래 취지에 반하고 있다. 원정팀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불이익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져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UEFA는 내부적으로 꽤 오래 이거 나왔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이 이유는 역시나 공정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홈팀들은 상대팀에게 결정적인 이점을 주는 원정골 실점을 내주는 걸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정팀들이 원정골을 넣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강팀들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홈팀이 원정골을 실점하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들이 나오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UEFA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경기의 재미가 좀 덜해진다고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서로 장단이 있습니다. 맞아.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서 룰에 따라서 뭐가 더 공격적이고 뭐가 더 수비적이고라고 정의 내리기가 나도 그래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걸 다뤘듯이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약간의 장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딱 단편적으로 예상하기는 저는 좀 어렵긴 한데 그건 있어요. 만약에 나는 그러니까 원정 다득점제가 있다면 UEFA도 AFC처럼 만약에 2차전 가서 연장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거기 연장에서는 원정 다득점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ACL이 그런 식이야. 그렇죠. 아시아가. 근데 UEFA는 거기에서도 원정 다득점을 적용하니까 그때부터는 원정팀이 유리한 그림이 돼버려요. 포르투와 유벤투스가 이번에 그랬죠. 그래서 UEFA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장에서 원정팀이 골을 넣었을 때 홈팀이 2골을 넣어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진작 있었대요. 나는 이거는 빠르게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바꾸는 김에 어차피 그냥 원정 다득점률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 이러이러한 근거를 들어서 아예 결국 완전 폐지 이렇게 UEFA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 폐지에 대한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는 실제로 일부 컵 대회가 원정 다득점 률 없이 1, 2차전 노가웃 스테이지를 진행한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1, 2차전 준결승이 폐지되고 단판전만 하지만 불과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리그컵도 1, 2차전 준결승, 잉글랜드에서 리그컵 준결승이 1, 2차전으로 치러졌었고 코파델레이도 1, 2차전을 진행하는데 두 대회가 원정 다득점률을 적용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토너먼트를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약간 긴장감이 덜한 부분이 있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UEFA 대회가 어쩌면 조금 재미 요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는 있겠다고 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저는 원정 다득점제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로부터 재밌는 게 많았거든.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는 골든볼이 제일 좋았어. 연장에서 그냥 확 터지면 끝. 유로 2000에서 트레제게의 득점 결승. 그 다음에 2002 월드컵,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의 그런 어떤 버저비터 골든골. 그 짜릿함인데 어떤 공정성 문제 때문에 그게 사실 이제 없어진 거잖아. 근데 이게 나는 사람이 결국에 익숙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상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바뀌어서 없는 상태로 진행이 좀만 되죠. 그럼 그게 또 익숙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원정 다득점이 압도적으로 좋은 제도고 원정 다득점이 없어지는 게 너무나 열등하고 나쁜 제도까지 아니고 일장일단이 있고 어떤 식으로 이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렇게 결정을 했나 보다. 기왕이면 재밌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생각이 다예요. 그리고 근거를 제시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이유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